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 어, 우리가 지금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뭐 중간중간 직급 도전도 필요하고 하지만,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개보도 안에서 비디오 저기 뭐지? 소리 조용하신 분들이 켜서 같이 얘기할게요. 오토 판매사가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오토 판매사가 돼요? 오토 소비자들. 소비자가 많아요. 오토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구매하는 사고, 스스로 구매할 줄 제품 알고, 만족하시는 분, 제품도 소개해 줄 수 있고, 가입도 할 줄 알고, 그죠? 그런 분들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누구다? 네, 같은 나 사람. 같은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 그거 잘 하시죠? 네. 제품 체험해보고 좋아가지고 소개도 막 하면서 가입도 시키면서 또 주문도 할 줄 알고 포인트 보면서 내 수당도 맞출 줄 알고 요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결국 만들어야 내가 일해서 나중에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내가 계속 배달해주고 나한테 주문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 매출도 안 올라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나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내가 팔고 전달하고 배달하고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지 여러분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시면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볼 거예요. 제품 전달만 하러 다니는. 그리고 소비자 잃어버릴까 봐 나한테 주문하라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계속 배달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음, 네. 반드시 그분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심부름해 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든, 뭐 아주 연세 많으셔가지고 제품을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이야 뭐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된 목적이 판매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판매에만 집중을 하면. 그래서 내가 다 갖다 주고, 내가 다 주문해 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는 순간부터는 아무 매출도 일어날 수가 없죠.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토 판매사 되고 싶어요. 오토 판매사 계속 외치면서 방향은 일의 방식 다르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 어디서 이렇게 막 울리지? 네. 지금 안 울리죠? 네. 마이크 테스트. 안 울려요. 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소비자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또 혹은 가입되어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그 과정 속에 집어넣어 줘야만 나한테 온다는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 누군가한테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죠?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 정보를 받아서 내가 제품을 써봤든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했든 아까 우리 박준태 사장님인가? 엄마가 전산하는 거 이걸 잘 못해가지고 내가 좀 그걸 도와드리러 왔다가 비전을 봐버렸든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듣고 뭐 사업을 먼저 봤든 제품을 먼저 써봤든 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제품이죠, 제품. 제품이 좋아야 소비자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소비자를 계속 만족시켜야 재구매 계속 일어나면서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 거니까 지속적인 소득을 받으려고 하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를 정보를 듣고 애터미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기 시작하는 단계를 거쳐 오셨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뭘 했어요?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제품도 있고 저 제품도 있고 마트 체인지에서 대해서도 듣고 내가 화장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바꿔 쓰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라는 여러분 후속 관리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만 쓰던 사람이 혹은 건강기능식품만 먹던 사람이 뭐 세제도 있다는 걸 알고 세제도 바꿔 쓰게 되고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이것도 좋던데요. 신제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가짓수를 늘려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마트에서 쓰던 것들을 이제 주된 쇼핑몰을 애터미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애용자가 되고 그 중에 내가 효과를 보는 제품들도 생기고 그래서 내 애템이 생기죠, 애템.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나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애템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과를 보면 어때요? 소개를 해주는 게 생기죠.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애터미 화장품도 좋아하셨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품을 전하면 아니 연세 드신 분들한테 화장품을 전하면 되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설 땡땡 그거를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좋아 막 이렇게 이제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 연세 드신 분들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몇 번 어머니가 효과를 너무 보셨거든요. 방사선 치료하면서 이제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피부였는데 진짜 지금은 저보다 피부가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몇 번 얘기해봤더니 별로 반응이 별로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헤어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컬링 에센스 이걸 써보시더니 그 다음에 우리 프로틴 거품 나는 그 프로틴 그거 있잖아요. 단백질 폭탄 그런 걸 쓰시면서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냐면 어머니가 염색을 자주 하니까 이게 머리를 감고 나면 이게 빛이 안 나가고 머리가 이렇게 이 머리카락 속으로 손이 안 들어간대요. 뻣뻣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거품 그걸 드렸더니 그거를 쓰면은 머리가 엄청 부드러워져.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막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소개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서로 소문내면서 막 엄청 많이 쓰셨었으니까, 그죠? 간장 같은 경우는 맛있다고 하면 나 하나 줘봐, 나 하나 줘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쉽게 하시니까 재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것저것 써보다 보니까 100%는 아니어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업을 하건 안 하건 소개를 하는 걸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애터미는 소비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당을 받게 되죠. 소개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다음 나도 지속적으로 쓰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30만 포인트 채워진 분들, 우측으로 뭐 이렇게 가족 달아가지고, 뭐 포인트 해갖고 이렇게 수당 탈 수 있는 구조 설명해주고, 이렇게 타게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게 한 번 타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잘 쓰시는 분들, 마트 체인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쓰는 것만으로도 캐시백을 어느 정도 받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라고 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증가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 오셨을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ABR 프로그램 하듯이 초청이라는 걸 하겠죠. 그런 분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물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품도 안 써봤는데 그냥 사업부터 탁
이렇게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과정 사이사이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세요? 들어볼 수 있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 또 긍정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미팅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이 사이사이에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속 관리하는 과정 중에 스폰서를 붙이는 내가 가서 내 꿈을 얘기하든 아니면은 뭐 원데이로 초청을 하든 ABR 프로그램 집중하듯이 이렇게 또 본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든 그래서 사이사이에 계속 초청이란 작업을 하면서 듣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미팅도 주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제대로 알아들으신 분들은 나의 파트너가 된 거. 여러분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애터미 사업자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업자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오토소비자인 거죠. 그죠? 많은 소비자를 거느리고 있는 소비자예요, 우리는. 그죠? 결국은 그런 소비자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업적인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는 그 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생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한번 내 사업으로, 내 본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부업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망 파트너들에게 지금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단계에 있는 분들, 0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지금 명단으로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게 0단계겠죠. 1단계에는 애터미 소비자 제품을 구매한 요 단계를 거쳐오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에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3단계로 넘어가는 작업을 이 단계별로 쭉 해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각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얘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단계대로 안 하는 분들도 물론 이제 그게 법이야 이게 맞아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제품도 안 써보고 애터미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 설명 듣고서 비전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나 계보도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을 이 과정을 좀 거칠 수 있게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단계에서는 이야기 들어주기, 이분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트 체인지를 해가는 사람들에게 제품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팀끼리 막 제품에 대한 체험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런 효과를 봤어. 어제도 엊그제 토요일 날도 원주 갔더니 그 백신 맞기 전에 해모임을 잔뜩 먹었더니 덜 아프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다 보면 또 백신 맞으려고 막 고민하고 있고 막 무서워서 못 맞고 있는 분들이 또 해모임을 사서 드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체험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야 이분이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 들으면서 하나하나 제품을 또 더 늘려 써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2번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2번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애터미 어떤 제품이 지금 나오는지 나올 건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예고를 해주고 또 나온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서 같이 체험되고 써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애용자로 변화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초청자 명단에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청자 명단. 여러분들이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ABR, 1기, 2기, 3기 계속 나갈 거잖아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뭐, 팀마다 하는 뭐 기초사업 설명. 애터미 그 다음 센터에 있는 일정 중에, 아, 이분이 이거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 3단계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초청자 명단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원 수당 수준 네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수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거죠.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당을 자주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비자는 저절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거를. 이 30만 포인트를 빨리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소비자였지만 생각을 했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막 그걸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그러면 누군가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30만 포인트가 빨리 차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짓수를 한번 늘려보세요. 어차피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사는 것들인데 여기 다 환불 마음에 안 들면 해주니까 교환 반품 되니까 한번 집에서 쓰는 것들을 애터미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 써보는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 그래서 수당 늘리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해주는 거. 그다음에 세미나에 초청하는 것도 더 힘써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오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꿈, 내 꿈을 얘기하면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인생 시나리오 쓴 것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같이 써보기도 하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오신 분들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 성공의 8단계 적용을 막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꿈이 잃어버리고 있던 꿈을 찾아준다든지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인생 시나리오 잘 쓰신 분도 있지만 들어도 쓰려고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임고은 사장님이 그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이제 멋있는 집, 예쁜 집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뭐 통나무 집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인 집을 좋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사진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걸 찝어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같이 해주면 그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또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면 그렇게. 우린 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 지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장님이 겪어야 될 대가 지불은 뭔 것 같으세요? 이런 걸 미리 체크해 주는 거죠. 때로는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때로는 애기를 못 챙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결국 이 아이가 내가 간식 한번 못 차려주는 지금 그게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 컸을 때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더 좋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걸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의하고 시작하는 거랑 뭐 그냥 무작정 시작하다가 막 어려움을 겪으면은 계속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관리들을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스폰서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후속 미팅을 하러. 가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나 이게 다 달라요. 단계마다 다른 내용의 미팅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막 제품을 써본 사람한테 오늘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랑 같이 누구를 만나러 갈 거야. 그런데 그 뭐죠? 모시고 가는 그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뚜껑이 날아가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가시죠. 그러면 1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3단계 얘기를, 해달라 한다든지, 5단계 얘기를 해달라 한다든지. 근데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 타는 거 막 보여주면서 막 이 사람한테 좀 사업의 비전을 팍팍 넣어줘갖고, 막 깨나갖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기대감을 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가서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폰서도. 이걸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먹힐 것 같은지, 이 사람은 이 얘기 했다간 제품도 안 쓸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왜 듣고만 있는 거야?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어떨 땐 제가 듣고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냥 그분은 본인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자기 얘기를 터놓는다는 건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지 다음에 가서 미팅이 이루어져요, 제대로. 근데 그 입을 틀어 막아놓고 내 할 얘기만 막 하고 오면은 그분은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잘 듣고만 나올 때는 이제 모시고 간 분 입장에서는 또 속이 상하죠. 근데 그 단계별로 다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단계별로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팅을 이제 주선을 할 때 이분은 1단계예요, 2단계예요, 3단계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스폰서가 이제 거기에 맞는 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앉혀놓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무조건 세워놓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분들이 무슨 단계에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애터미에서 뭐 얼마 받는 분이 한 말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미팅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좀 주선할 때는 이분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됐고 뭘 하고 있고 제품 들어간 건 어느 정도고 애터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쭉 주시면 스폰서가 가서 가려운 데를 이렇게 잘 긁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여기가 가려운데 자꾸 여기만 긁다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팅하다 보면.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주선하는 분이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미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청을 서로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앉아서 미팅하게 만드는 자체가 그걸 주선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게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게 했다면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최대의 효과가 각 단계별로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최대의 효과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분이 성장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최대 효과는 사업을 해볼게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잘 이분이 발전할 수 있게끔 제때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서 나 같은 소비자로 잘 성장이 되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팅 주선할 때 그걸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제 말 나왔으니까 스폰서를 초청해놓고 미팅을 할 때 주의사항을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야겠다. 기존에 우리가 애터미 스쿨 막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잘 아세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제 탓이죠? 이런 교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미팅을 주선했을 때는 이 파트너가 그 스폰서의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죠. 내가 얘기해도 안 된 거니까 스폰서를 붙인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폰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맞죠? 그럼 환경을 잘 만들어줘요. 근데 보세요. 만나기 전부터 프로모션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미팅할 때 느끼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바빴던 게 뭐냐면, 총장 승급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급식에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를 이제 하려고 막 여기저기서 부르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팀은 갔을 때 못 본 팀도 있어요, 영상을. 어떤 팀은 석세스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참석은 못했는데 영상을 그 전에 다 보여줘가지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스폰서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미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분한테 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놔야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하나도 안 바쁘더라도 진짜 어렵게 모신 거다. 이번 진짜 이런 미팅 한번 하기 어렵다. 내가 진짜 애써갖고 한 거니까 너 진짜 이 시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랑 달라요. 널린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밑작업을 잘 해놓으시면 스폰서가 가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게 미팅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된다. 미리. 누굴 위해서요? 스폰서를 위해서? 내 파트너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앉는 자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카페에 가서 앉았다. 그러면 들어야 될 대상자가 문 쪽을 바라보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스폰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등지고 앉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앉아있을 때 이제 배치도 뭐 스폰서가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쪽에 앉아있다거나 옆에 앉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그런 배치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랑 미팅 딱 붙여놓고 전화 오면 그 모셔놓은 분 그 뭐죠? 주선하신 분 막 전화 오면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문자 하고 있고 카톡 하고 있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분이 다 느껴요. 이 스폰서 모신 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모셔왔는지 다 느껴져요. 진짜 귀한 사람처럼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문자나 카톡 절대 못할걸요. 그리고 전화 온다고 나와서 전화 받을 수 없을걸요. 스폰서도 그 자리에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도 들을까 말까예요, 상대편은. 근데 거기에서 막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이 일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속에 벌써 애터미라는 사업 자체가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파트너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막 대접하고 싶은 거지. 잘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다 앉아갖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간식을 갖고 나와. 그래서 막 먹으라고 해. 이거 드시고 하세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막 먹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근데 계속 먹여. 먹고 있으면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좀 이따 차를 갖고 나와. 이거 차 드시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언제 하라고요. 그러고. 최은경 본부장님 막 쓰러지시네. 간식은 얘기를 다 끝내고 나중에 드시든지 아니면 미리 내놓고 간식을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엄마들 막 먹이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진짜 얘기를 못하게끔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를 막 갖고 오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집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겠죠. 집에서 간식 내고 이런 건. 근데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 제품을 막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애터미 제품들 막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막 전단지를 막 돌려줘. 그럼 이분이 내 얘기에 집중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단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타이밍도 잘 맞추셔야 돼요. 나름 이제 내가 센스 있게 행동한다고 하신 건데 절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에 흐트러트림을 스스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안 그래도 흐트러질 요건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진짜 이 분위기가 깨질세라 이렇게 진짜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적더라도 적는 척 하면서 옆에서 딱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럼 아, 저 사람이 되게 이거 되게 심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끼어들지 좀 마세요, 제발. 얘기하고 있으면 막 옆에서 툭툭 치고 들어와. 막 무슨 얘기만 하려고 맞아 맞아 그거 어떡하 저쩌고. 제가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 불렀어요, 스폰서를. 그냥 하시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준비한 거거든요. 끼어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막 많으면 차라리 적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셔. 그러셔야 돼. 이게 스폰서 얘기를 듣게 만드는 자리지, 내가 막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자리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스폰서가 뭐 해모임이 뭐, 건강 면역 기능 개선 식품인데 뭐 증진 식품이라고 잘못 얘기했어. 그럼 또 그거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분이 계세요. 소비자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니 총장님 그게 증진이 아니 개선인데요. 증진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를 들자면 디오테 코리아가 뭐 칫솔 공장인데 뭐 다른 걸 얘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오테 코리아인데요. 막 이렇게 중간중간 치고 나오면서 스폰서가 틀리게 얘기한 거 보상 플랜 설명할 때 뭐 뭘 잘못했다거나 막 이러면은 몇 점이 아니고 몇 점인데요. 막 이렇게 막 따지는 분 있거든요. 그 소비자 별로 그거 관심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그게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막 옆에서 계속 그거를 잘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스폰서 얘기는 그분은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하지 않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초청을 목적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석세스 아카데미 초청해 하려고 목적으로 갔어요. 스폰서는. 단계를 보니까 이분은 석세스 아카데미를 좀 듣게 해주면 좋겠어. 그 스폰서가 막 초청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이분은 그래서 일을 해서요. 사실 그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깨고 있어요. 계속. 그분을 배려한답시고. 그러면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게 먹혀요, 안 먹혀요? 배려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폰서가 왜 아무 말, 지를 수 있냐면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막 질러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는 아, 그렇게 이분이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누구실까요? 마이크를 꺼주세요.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내고 안 내고는 그분 몫인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오건 안 오건은 그분이 비전을 봤다면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서라도 온다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배려해가지고 이분 지금 사업을 해서 뭐 일을 해서 바빠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를 초청하고 있는 스폰서 앞에서 그분 대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애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걸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음.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상황에 맞는 미팅 내용을 들어가줘야 돼서 스폰서가 그걸 파악하는 동안 얘기만 듣고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막 그 미팅하고 얘기 듣고만 오면 막 되게 막 화가 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애터미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미팅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온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 단계별로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다. 들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아닐 때도 있는 거고 또 얘기하다 보면 1단계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상 플랜 설명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 분도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나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나가시면 스피치 하려니까 자, 콧물짓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얘기 아까 얘기한 거 경청만 해야 될 때도 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번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공유 중지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갑자기 훅 끝난 것 같네. 공감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 마이크 좀 켜보세요. 네. 네. 어떤 게 공감이 많이 되셨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두 사람만 한번, 두 분만 얘기해 볼게요. 두 분만. 전부 다요. 전부 다요? 내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새롭게 알았던 거. 두 분만 얘기해 볼게요. 태양 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네, 최영신 국장님.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요.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총장님이랑 미팅을 시켜놓고 제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잠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요, 지금. 그랬어요? 네. 저도 예전에 지금 얘기하셨던 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막 끼어들기도 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알아서 이렇게 잘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배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덜 알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교육이 안 되면 모르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네네. 우리 이제 국장님이 미팅을 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아마 느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송현숙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현숙 사장님,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찔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번 달에 총장님 다녀가셨을 때 강의 도중에 옆에 사람들이 하도 하품을 해서 제가 아마 우리 애뜸이 해모임을 먹으라고 준 적이 있거든요. 하니까 제가 양심에 찔리긴 한데 제가 진짜 나름대로 제가 나쁜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품을 몇 사람 하는 걸 잠깐 가자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강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맥을 끊게 만드는 일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이제 1년 다 돼가나 봐요, 세월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룰을 정말 몰라서 교육되지 않아서 교육을 제가 저한테 분명히 제 팀장 서양 팀장님이 시켰는데 제가 아마 제 귀가 열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걸 한 번씩 듣고 할 때 이 들려옴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관계 있다 해도 우리 서로가 좀 정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적 있으셨어요? 네. 네. 아마 이게 이제 각자가 또 이제 느끼시는 게 사실 스폰서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들일 수 있는데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해주면 사실 모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송영수 팀장님이 들리는 게 다른 거는 뭔 것 같냐면 내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변화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또 이제 달라지고 내가 파트너 혼자 있을 때 내 파트너들이 막 나온 상태랑 또 달라지고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강의를 우리가 10년 동안 들어도 지금 들리는 게 달리 들리는 게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들려오고 또 그 들리는 것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 나도 하고 싶었어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입장이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아, 총장님이 나한테 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준비하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막 나중에 막 따지셔 전화해가지고 너 나한테 한 얘기죠? 막 이러면서 그냥 모두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내가 고칠 게 뭔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내가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이런 얘기를 준비하겠어요. 우리 팀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된 거니까 오늘 또 그것들을 점검해보는 미팅할 때 또 그런 것들 오늘 또 들었으니까 이런 건 없었나 저런 건 없었나 한번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